안녕하세요. 부르기입니다. 전업주부가 신용대출로 2억까지 빌릴 수 있을까요? 빌릴 수 있습니다. 고객의 협조, 조건이 맞으면 가능합니다. 오늘은 전업주부가 왜 그렇게 큰 돈을 빌렸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순위 담보대출을 받아 신용대출을 정리하다 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영상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남편이 후순위 담보대출을 받습니다. 그 돈으로 공무원인 부인이 사용하는 고금리 대출을 갚습니다. 그 후 부채가 없어져 신용이 오른 공무원 부인이 은행에서 신용대출과 공무원 연금대출을 받습니다. 그 돈으로 남편이 받은 후순위 담보대출을 갚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나도 가능한지 검토해달라 하셨습니다. 공무원이고 연봉은 9천만 원입니다. 신용대출로 1억 9천만 원 사용합니다. 그중 은행대출이 5천만 원이고 나머지는 이금융권 고금리 대출입니다.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후순위 담보대출을 받습니다. 그 돈으로 공무원인 남편이 받은 고금리 대출을 갚습니다. 부채가 없어져 신용이 오른 공무원인 남편이 공무원 연금대출과 은행대출을 받습니다. 그 돈으로 부인이 받은 후순위 담보대출을 갚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방향은 잘 잡았습니다.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대출받아 공무원인 남편의 부채를 갚습니다. 그러면 남편의 부채는 없어지고 부채가 없어진 남편의 신용은 올라갑니다. 신용이 오르면 공무원인 남편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부인이 받은 이금융권 대출을 갚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업주부의 경우 금리가 저렴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남편도 이금융권 부채가 많아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인이 이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남편의 부채를 갚고 신용이 오른 남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부인이 받은 이금융권 부채를 갚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검토했습니다. 아파트 시세는 6억 6,500만 원입니다. 아파트에는 전세 세입자가 거주하고 집을 살 때 받은 담보대출도 있습니다. 계산상 은행 대출은 어려웠습니다. 후순위 담보대출을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담보대출은 담보대출 규제인 LTV와 DSR을 적용받습니다. 그 결과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규제를 받지 않고 원하는 만큼 받으려면 사업자를 내고 사업자 담보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 담보대출은 대출 규제인 LTV와 DSR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 결과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할 때 사업자를 내고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부인 명의로 사업자 담보대출을 알아봤고 가능 금액이 나와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거절되었습니다. 모든 대출이 그렇듯 한도가 나와도 심사 과정에서 거절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은 거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상품이 신용카드 사용자 대출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자 대출은 증명할 소득이 없어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역으로 계산해 소득을 산출하고 산출된 소득과 부채, 신용이 종합되어 한도가 나오는 상품입니다. 신용이 좋고 부채가 없으면 이 상품으로도 몇 천만 원씩 빌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아파트, 빌라 등을 소유했을 경우 자산이란 요소가 더해져 한도 금리가 한층 더 좋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산론 혹은 아파트론이라고 합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울 때 이보다 한도가 잘 나오는 상품은 없습니다. 참고로 아파트론은 순수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담보대출이 안 될 때, 상대적으로 필요한 금액이 적을 때 담보대출 대신 많이 활용하는 상품입니다. 신용대출도 대출 규제인 DSR을 적용받습니다. DSR은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을 말합니다.
대출 원리금이란 대출을 갚는 데 사용되는 원금과 이자를 말합니다. DSR 규제로 인해 원리금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합니다. 혹은 그 비율을 초과하면 대출이 안 됩니다. 그 결과 소득이 적을 경우 소득 대비 부채가 많은 경우 대출이 안 됩니다. 하지만 피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자를 내면 됩니다. 사업자를 내면 대출 규제인 DSR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분은 후순위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사업자를 냈었고 사업자가 있어 대출 규제인 DSR을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자 대출에 자산이라는 요소가 더해졌습니다. 사업자가 있어 대출 규제인 DSR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 결과 C캐피탈에서 대출한도 1억, 금리 9.9%, G캐피탈에서 대출한도 1억, 금리 9.9% 나왔습니다. 이걸 받아 남편이 사용 중인 2금융권 대출 1억 5천만 원을 갚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 군데서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신용이 떨어지고 부채가 전산에 잡힙니다. 그 결과 남은 한 곳의 결과값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두 군데서 한 번에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두 군데 모두 대출을 받아 신용이 떨어지기 전, 부채가 전산에 잡히기 전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출받는 일을 동시진행이라 합니다. 동시진행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2억을 다 받을 수도 있었지만 필요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라 한 군데서 1억을 진행했고 남은 한 곳에서 5천만 원을 진행했습니다. 그 돈으로 남편분이 사용하는 2금융권 대출 1억 5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부채를 갚으면 신용이 오릅니다. 신용이 오르면 은행 대출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연금 대출도 가능합니다. 전업주부인 부인이 대출을 받아 공무원인 남편의 2금융권 대출을 갚습니다. 부채가 없어진 남편은 신용이 오르고 신용이 오른 공무원인 남편은 은행 대출과 공무원 연금 대출을 받습니다. 그걸 받아 부인이 받은 2금융권 대출을 갚습니다. 이렇게 부채를 대환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출은 토스나 핀다, 카카오페이에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은 금융사를 비교할 수 있고 대출 상담사가 확인해 줄 수 없는 지방은행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조거래은행부터 알아보고 이후 대출 비교 어플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 케이스처럼 사람이 직접 개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만 직접 개입합니다. 대출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그런 경우 네이버 엑스퍼트로 상담 요청 부탁드리고요. 대출은 잘 받는 것보다 안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부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